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시그니처 전문 영역인 속마음 끝까지 파헤쳐보기, 끝까지 물어보기 한번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보름 넘게 격조했더니 댓글에 언제 와요? 유유하고 적어주신 러버스님이 계셔서 이거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날이 또 백부상이 있었어요. 제가 상을 당해서 각종 어떤 공사가 당황했던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또 6월 갑오월을 통과하고 있고 한 3분의 2 정도 흘러간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는 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만에 습하지 않은 여름. 이 정도인가? 네. 그쵸? 네, 올해란 참 여러모로 새롭네요. 그쵸? 그래서 이 마른 느낌의 여름? 어떤 느낌일까? 50년 만이라고 하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어떤 여름일까요? 사실 한 해 한 해가 이전과는 다른, 그쵸? 경험해 본 적 없는 날들이긴 해요. 우리 배우 윤여정 선생님도 나도 70몇 살은 처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매년, 매 여름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죠. 근데 저는 또 올해 관운이 들어, 이제 천간지지 모두 관운이 들어서 뭐랄까 깨달음의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깨달음. 하루도 깨달음을 쉬지 않았다. 저의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건데요. 그때 아빠가 이제 했던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20살 때 아빠가 했던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든지, 뭔가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말과 행동이 아빠가 뭐 젊었을 때 어떤 고모분께 했던 말과 같았다고 하더라. 이런 되게 디테일한 기억들이 뭔가 되게 깊이 파묻혀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할 정도로 약간 고고학처럼 발굴되어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아침마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을 보내고 밤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 러버스님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와요. 이런 걸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담자가 나에게 오는 것도 다 운명이거든요. 해서 이 9시 상담하신 분, 10시에 상담하신 분, 11시에 상담하신 분, 그리고 전날 상담과 그 다음날 첫 상담,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된답니다. 되게 신기하죠. 요즘 저는 이런 동시성을 유독 많이 경험하게 되는 나날들이고요. 물론 저는 이제 내담자의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엄수하고 정보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경험과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먼저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되게 쫀쫀하게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인드라망, 불교의 용어의 인드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랄까 아인슈타인의 말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예.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예.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사의 대부분의 어떤 사건과 일어남이 메타포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어서 20대 때 한참 글 쓸 때 동인에서 한 남사친이 너는 모든 게 메타포야 이렇게 저한테 막 푸념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다 맞아요. 대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흘러 그게 그거구나 라고 느끼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앞으로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미처 모르고 죽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오프닝을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산 책갈피를 가져왔어요. 책갈피는 중고가 아닙니다. 모네 책갈피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막 쏙 들고 그런 해상도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또 작가다 보니까 구매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애들을 골라봤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냥 끌리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개가 끌리면 어떡하나요? 네, 1번부터 4번까지 끌리시는 순서대로 들어보셔도 되고 나는 순서대로 들으련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는 게 본인에게 맞습니다. 네, 그럼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책갈피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좀 공적 관계에 얽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또는 공적 관계로 만나게 되셨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좀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한다, 주의한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눈치를 좀 보신다는 건데, 이분이 진짜로 또 원하는 거는 1번 분과 밀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좀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람이다. 운명이 대체 뭘까요? 운명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설계되거나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누군가가 뭔가 이제 제3의 어떤 신적인 존재, 우주적인 존재가 엮어준 것 같은 그런 만남이라는 건데요.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상대가 나를 보통은 이 정도까지 흔들거나 바꾸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운명적인 존재는 그 등장을 함과 동시에 이제 내 삶에 등장 이전과 이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운명책이란 게 있다면 내 운명책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라는 거죠. 해서 좀 상대방 분은 1번 분이 그냥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 중 한 명, 여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상당한 임팩트를 가진 운명책의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한 사람이다 해서 1번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 라고 본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지금 1번 분과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뭔가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좀 화해를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와 내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결과값이 분명한 대화. 어떤 결과냐?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까지 챕터 1이었어요. 챕터 1은 순조롭지 않았어. 우리 관계가 힘들었어 라고 할게요. 그러면 챕터 2는 다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운명책은 쓰여지면 수정이 안 되니까 수정 테이프로 끊고 다시 쓸 수 없고 찢어버릴 수 없으니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첫 줄로 돌아가 쓰지 못한다면 다음 장부터 새롭게 쓰자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요. 1번 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좀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지는 카드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분은 물론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여요. 좀 누차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1번이란 사람을 운명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1번과 1대1의 어떤 대화와 감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은 되게 확고하게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강력하게 확신을 가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의 확신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임팩트 있는 감정이 진짜일까? 내가 이거를 뭔가 혹시 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걸 사랑이라고 좀 느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어떤 불안이나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좀 명확해 보이는 거는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욕망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관계는 이대로 끝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알겠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 내 운명책에 이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쩌면 없을 것 같아. 알 수 없지만 없을 것 같아. 이때까지는 없었어. 그럼 내가 가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그 가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결정의 이면에는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뭐 관계를 상실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1번 푼이란 사람을 상실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분이 잘 만나고 계시다면 이 서퍼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 고통.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이 관계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 강력한 어떤 감정과 이런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이 존재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서 일단 가봐야 알 것 같다. 2번과 대면을 해봐야 알 것 같다. 근데 지금 사실 나는 그러고 있는 나는 되게 힘들다예요. 되게 힘들다. 아, 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힘든데 그래서 이게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두려움에 가까워요. 공포, 두려움. 모르는 사람의 두려움. 무지함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럼에도 이 사람이 가는 것 자체를 멈추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좀 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해졌는데, 예, 저는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자기 감정을 노출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일본 분을 대면을 할 건데 드라마틱하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정말 운명인 것 같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막 휘둘려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강하게 소통 욕구를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뭔가 너랑은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은 왠지 알 수 없는 강한 어떤 느낌이 든다. 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조금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입지, 자기 감정 너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리면서 되게 일상적으로 올 것 같다라는 건데 막상 와서는 1번 분이 어떻게 자기를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것 같아요. 또 어떠한 1번 분들께서는 또 화가 치밀 수가 있어요. 아직도 간을 보나. 언제까지 간을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뽑아놨는데, 카드를 이 정도 뽑아놨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분의 성향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상대방은 타로 보는 분도 아니고,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범상치가 않고 이 인연이 1번이란 사람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에너지가 쉽게 끝나지 않는 너무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내가 뭔가 이 관계만큼은 내가 붙잡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내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지.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라는 스탠스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1번 분만큼은 내가 이 관계를 꼭 집도해보고 싶다, 주도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강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정도 마음이 있어도 솔직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후무후한 마음이 있어도 솔직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또 뽑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늘은 속마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애정에 관련된 어떤 그쵸 이 사람의 태도 같은 거는 다음 리딩 혹은 다다음 리딩에서 꼭 준비해 볼게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카드가 나왔으면 머지않아서 1번 분과 대면을 하고자 할 것이다.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은 채, 평상심으로,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도 감정을 전달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번 분이 어떻게 하시면 이분이 좀 더
좀 더 드러낼 수 있는가. 예, 이분이 뭔가 솔직하기 어려운 분인 것 같으니 그럼에도 감정을 전달하러 온다라고 하니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새로운 다음 장을 쓰기 위해서. 예.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상대방도.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있겠네요. 1번에게 자기 일상적인 모습으로 감정 생각 다 안 드러내고 대면하고자 함은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인지 우리가 연동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은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태도가 1번 분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퀸 완즈인데 당연히 퀸 완즈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퀸이 되게 맴매를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서워요. 예, 그럴까봐 내가 이제 되게 숨기게 돼. 아니요, 제가 안 먹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분이 사실 내면이 대단히 성숙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뭐 페이지 완즈, 뭐 이 더풀 카드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분이 내면이 되게 단단하고 자존감이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이런 관계, 이런 연애 혹은 이런 사람 처음이라서 이렇게 아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탐험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요거는 우리가 논외로 두고 그러면 우리 1번 분이 이 상대방 분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1번 분께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때려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현명한 처신이란 게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카드랑 지금 이 카드가 같은 카드인데 상대방의 감정 첫 번째 카드랑 우리 1번 분께 드리는 가장 현명한 처신 조언 첫 번째 카드가 같은 카드인데 저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 카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1번 분은 듣고 계신 1번 분은 이미 상대방과 자신의 인연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단순히 되게 나이브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다라든지 뭐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언을 드려보자면 상대방 분이 이제서야 간신히 드디어 뭔가 1번 분께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이거를 우리 1번 분께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야 뒷북을 치냐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뭔가 우리의 새로운 다음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통 끝에 일종의 나름의 깨달음 끝에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내가 일본한테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사유 끝에 온 거라고 봐요. 그분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일본 분께서는 이걸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 카드. 가벼이 여기지 말자. 해서 이제 좀 반겨줄 필요도 있어요. 네가 이제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거 말고 이제 왔구나. 뭐 기다렸다. 이 정도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반겨주자는 거죠. 환영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진 못하더라도
반겨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 1번 분과 상대방 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대화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1번 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갈등 마찰이 있으셨을 것이고 없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반목한다. 뭐 서로 안 본다. 아니면 할 말을 서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갈등이죠. 네. 해서 다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다르다. 상대방과 1번은 굉장히 다르다.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마라. 라고 이제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싸워서 뭐하냐 이거예요. 예. 어차피 운명적인 관계인데 예. 알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하면은 우리 1번 분의 어떤 깊이 있는 무의식,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 1번 분들이 뭐 명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사주 명리를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일기를 쓰실 수도 있고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1번 분께서 전 이게 좀 약간 기회 같거든요. 상대방이 이 정도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말을 타고 왔으면 우리 1번 분께서는 좀 진정성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있게 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1번 분께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진정성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봐라. 예. 어차피 운명 아니냐. 뭔가 눈을 세모나게 뜨고 바라봐서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냥 한번 깊이 있는 눈매로 네가 왔구나.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나는 뭐 너의 진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좀 안정적으로 신뢰의 눈빛을 좀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못했던 말이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못했던 말은 싸우자 이게 아닌 거 아시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깊이 내 마음속 지하실에 상대방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하지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해보셔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어떤 다음 장이 임박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을 이제 쓰지 않는다는 것도 1번 분의 선택일 것 같고요. 뭔가 나는 다음 장 새롭게 같이 써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본인이 집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긴 한데 근데 이분은 원래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독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보련다 하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번 분이 맞서 싸우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뭔데? 라고 하시면서 맞서 싸우면 싸움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봐줄 수 있는 거죠. 너는 네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되게 오이디푸스적인 사람이구나. 너는 뭔가 운명을 바꿔보려는 인물이구나. 멋진 태도다. 해줄 수는 있잖아요. 남 일이라면. 그래서 뭔가 네가 뭔데 나를 네 인생에 마음대로 등장인물로 집어넣으려고 하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각자의 진심을 꺼내려면 그 사람을 일단 환대해주고 그 사람과 맞서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을 꺼낼 수 있도록 1번 분이 먼저 마음속에 있는 미처 하지 못했으나 꼭 알려주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거는
수차례 연습을 해야 한마디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안 해본 말을 함에 있어서 수없이 연습을 하고 일기장에 써보고 나에게 보내는 채팅창에 써봤을 때 10마디가 한마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도 마치 이제 배우가 대사 연습하듯이 안 해본 말이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저도 함께 기원해 드리고요. 한번 꼭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진심의 말. 네. 혹시 이제 첨언드리면 이 진심이 있으신데 이 정도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억하심 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진짜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막 몇 번이나 일본 분이 화가 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댓글에 화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화가 많이 나셨거든. 마음속에 화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노가 있으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마치 이제 쓰레기 봉지 치우듯이 다 쏟아내고 나서 어딘가에 저는 주로 이제 일기장에 뭔가 글쓰기로 하는데 쏟아내고 나서 진짜 정수가 나와요. 상대방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진심의 말. 그래서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 에너지를 청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있음에도 운명임에도 싸우느라고 서로 얘기 한번 못 해보는 이런 비극과 불상사를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본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매우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도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책갈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상대방 분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굉장히 속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수많은 어떤 가설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2번을 보고 싶다. 2번과 뭔가 화해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어요. 첫 장을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스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2번 분이랑 행복한 러버스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런가를 보면 2번 분은 부인하실 수도 있는데 2번 분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이 관계에서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는데 진짜 뭐 마지막 가능성?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우리는 뭐 안 된다 라든지 우리는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연인이나 뭐 부부나 뭐 아니면 영원한 동반자나 뭐 무언가 아무튼 행복한 러버스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긴 한데 되게 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을 남겨놓긴 했으나 안 되겠지 아마 어려울 거야 이렇게 되게 괴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만약 이제 지금 곁에 계신 분이라면 예, 뭔가 계속해서 2번 분께 돌아오거나 2번 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맞아도 아무튼 간에 좀 잘 해보려는 이 노력을 하고 있으실 거고 떠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멀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시작도 못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어려울 거다. 매우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어떤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칼이 관통했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런 어떤 상처를 입어서 되게 경계심이 있으시고 되게 마음에는 나는 사실 2번과 있으면 너무 좋고 어떤 즐거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되게 성적 매력도 있고 2번 분이 너무 옆에 있고 싶고 이런 어떤 끌림에서 화합하고 싶다. 되게 함께 이제 음양의 화합을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되게 그라데이션이 있죠. 사실 2번 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성적 매력을 의미하기도 해서 뭐 독보적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도 왜 이 사람은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막 이렇게 막 7개의 컵을 놓고 무엇을 고를까요? 딩동댕동 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적 갈등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할 거냐? 2번 분께 먼저 행동할 거냐라 보면 못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내적 갈등과 싸움과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냐 하면 되게 진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상처를 받아서 좀 그 상처의 덮개가 너무 두꺼워서
이 사람의 진짜 진정성 있는 감정이 이번 분께 안 보여줄 수는 있어요. 예,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결론은 힐링하고 싶어요. 예, 이게 돌이킨다, 예, 복구한다, 치료한다. 예,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더 부서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너무 크게 아픈데 여기서 상처를 치료해 보겠다고 덤볐다가 더 아파질 것 같은 거예요. 더 박살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수술을 안 했죠? 아, 이제 여기서 수술을 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서 위험해서 다시 우리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옵션이 있는데 한번 같이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능성, 그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자 나아갔다가 더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 더 끝장날 수 있다. 라는 두려움. 하지만 뭐 희망, 작은 희망을 놓지 않은 이런 상태거든요. 되게 미묘하죠. 이번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을까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의 마음이니까. 근데 이분은 뭐 마법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되게 신용재의 노래 중에 첫 줄이란 노래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가능하다면 이 관계의 첫 줄로 돌아가서 다시 쓰고 싶다. 이거거든요. 싹 다 바꾸고 싶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결론은 어떻게 냈나를 보면은 근데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물론 가능성이 아직 열린 결말이긴 하나 너무 어렵고 더욱 만신창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일단 기다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마음에 결론이 안 났네요. 뭐 최종 결론은 뭐 그쵸, 러버스, 지천태 이런 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이제 원하는 바, 매우 잘 감춰둔 원하는 바이고 이 사람의 어떤 표면 의식을 보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싸워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성만 있고 감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 관계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되게 본능적 욕구도 이번 분께 되게 강하고 엄청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 아직 다 죽진 않았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분께 갖는 욕망 자체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처를 이기는 욕망. 근데 이 상처를 이기는 욕망인데 이 상처를 이기고 내가 움직이면 더 부서지는 게 너무 두렵고 해서 이 사람은 되게 비밀스럽게 자기 감정을, 진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품고 있을 것이다. 라는 리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분은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서 이거 듣고 있었는데 뭐 상대방이 속 시끄럽고 엄청 내부에서 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가능성은 남겨놨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분께 조언을 드려볼게요. 가장 현명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제가 만약에 포기하라고 나오면 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포기 드리는 가장 보여주세요. 상대방을 대하는 가장 참 또 나오죠. 네. 지금 리딩이 난국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을 리딩하고 있어서 미처 이번 분의 마음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분도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두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안 될 거야, 아마. 어렵겠지. 그래. 이런 게 나올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왜냐면 뽑아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 분도 상처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될 일인가? 이 관계가 되는 관계인가? 뭔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류의 어떤 깊이 있는 사유와 그쵸? 고통과 뭐 이런 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3장으로 끝냈는데 그럼에도 이 관계의 가능성 쪽으로 걸어가 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뭐 거의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이게 참 애증의 카드가 나오고요. 가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상처를 같이 치유해야 되나 봐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 멋진 신세계라고 이제 헉슬리의 소설은 아니고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쌍으로 돌아서 병원에 손잡고 가야 되냐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두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번 분과 상대방 분은 마상이 깊어요. 근데 저는 이런 관계를 보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원래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러벌스님들은 다 되게 성숙하고 현명하신 러벌스님들이라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에 분노가 원래 살고 있었는데 트리거를 만나서 그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상처도 마찬가지인 게 상대방이 없는 상처를 만들어내고 생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분이 상대방에게 없는 상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저 깊은 무의식에 있던 어떤 두려움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드러나게 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은 상처로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만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대방과 2번 분이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또 소울메이트 카드도 나왔고 네. 따라가봐라 라고 나오잖아요. 뭐 소울메이트 여정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냐면 내가 이 관계를 막 만나야지 말아야지 뭐 가야지 말아야지 뭐 이런 선택을 하거나 온앤오프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여정으로 나아가 봐라 라는 거거든요. 뭐 싫겠지 하기 싫겠지 뭐 어떤 점은 뭔가 되게 나 진짜 이런 건 완전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동시에 그럼에도 어쩌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감정도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복합적인 게 다 나오거든요. 이번 분의 마음에. 그렇죠. 근데 뭐
좋고 싫고 뭐 애증,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미움도 있고 할지라도 이 여정을 가봐라. 이 상처의 깊이로 내려가 봐라. 함께 연결되어서 라는 것이어서 저는 뭐 꼭 이분이랑 심플하게 말해서 다시 사겨라 라든지 이미 사귀고 계시다면 뭐 헤어지지 마라 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끝내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아무튼 끝내지 마라. 마음대로 강제 종료하지 마라. 예, 가봐라. 이 관계가 진짜 서로의 어떤 상처를 마주하게 하는, 진짜 서로에게 힐러일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러 온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쌍방구원 서사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네요. 상대방도 참 뭔가 이제 고슴도치 같은 상태 같고 막 상처 입은 토끼가 토끼굴 깊숙이 숨어서 막 연기 피워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정도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이제 퇴장할 만도 한데 안 하셨거든요. 두 사람 다 관계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번 폰의 상처부터 셀프 치유를 하시고 뭔가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다라면 저에게 오셔도 좋고요. 물론 저는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직업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 쉽지 않네요. 모쪼록 응원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3번 책갈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지금 1번, 2번 보고 3번 보고 있는데 가장 관계적으로 2번이 제일 심할 줄 알았는데 3번이 가장 상대방이 되게 어려워한다? 3번 분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3번 분은 아닌데요. 그 사람 저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 분은 사실 좀 감정을 봤을 때 총체적 난국이긴 해요. 총체적 난국인데 뭐냐면, 이 사람은 3번 분이 되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지금도 3번 뭐 하나? 이 궁금함, 호기심, 관심, 약간의 집착 이런 것들이 같이 가득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지금 3번한테 똑똑 뭐하니? 3번아, 오늘 뭐하니? 주말인데 뭐하니? 이런 거를 하고 싶겠죠. 네, 되게 말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은 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분이 가볍게 그런 걸 하는 게 아닌 게 3번 분이 되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이 사람의 마음에서 많이 보여요. 사실 이 사람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으면 3번 분이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3번 분은 얘는 대체 뭐 하는 거지? 어쩌자는 거지? 진짜 마음이 뭘까? 정말 궁금하셔서 이걸 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분이 내 3번 분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거든요. 자기가 이제 쉽게 다룰 수 있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3번은 약간 내가 모셔야 될 분 같고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야. 근데 왜 저한테 왜 그러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반항해요. 선생님 말 안 들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근데 선생님 눈치는 봐요.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착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3번 분 생각보다 훨씬 3번 분 생각을 많이 한다. 3번은 뭐하지? 지금 뭐하고 있을까? 3번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3번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일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류의 많은 집착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나름대로는 내가 너무 충동적이지 않으려고 내가 3번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 내가 부드럽게 한번 해볼란다. 말도 좀 예쁘게 해볼란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3번에게 말을 건다면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3번에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지. 이런 계획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분은 진심이 있다니까요. 3번 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말투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예, 투컵도 나오고, 그쵸? 월드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상대방 분이, 이 관계가 한 번 끝을 맺었든 혹은 연결되고 있으시든 간에 상대방 분의 감정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너와 내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마음이 있고 서로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해. 이런 상태인데 내가 그건 진짜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되게 현실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아무 문제 없고 너도 나도 문제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나는 무인도에 너랑 나랑 둘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3번뿐 말고도 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선택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다른 이성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되게 뭔가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3번한테 진심인데 3번 외에도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냐,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해야 사랑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숙도가 달라요. 내적 성숙도가 다르고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뭐 굉장히 완성되고 완결된 뭐 되게 지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분 입장에서는 진심이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3번한테 진짜 3번이랑 같이 이렇게 짠하고 싶고 3번이랑 진심을 교환하고 싶고, 나는 3번 되게 막 집착하는데, 나 3번한테 되게 관심 많은데, 근데 내가 뭐 3번이랑 뭘 해보려면 해볼 마음은 되게 커요. 근데 버거울 것 같아. 버겁다. 쉽지 않다. 어렵다. 난제다. 어려운 문제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초장부터 우리 상대방 3번 분 어려워한다.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이 본다. 버겁다. 머리 아프다. 근데 이건 풀어야 될 것 같다. 집착한다. 안 풀리는, 내 수준에 안 맞는데 나는 풀고 싶어. 막 내가 이제 그 기초 수학을 풀고 있는데 과학고 문제를 풀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근데 불쑥불쑥 충동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마 이런 걸 느끼신 러블스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추구하는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3번만 있으면 된다,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명곡이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막 되게 3번한테 마음이 있어도, 아니 뭐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 정도 성취는 이뤄야지, 이 정도는 갖춰야지, 집과 차와 뭐 이제 삼전 닉스와 저기 와 스페이스X 주식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한테 집착하고 있고 놓지 못하고 관심 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3번을 지금 만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과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한다, 이것과 내가 추구하는 내 추구미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지금은 3번을 추구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놔지진 않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를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뭐 3번에게 몰빵한다, 아니면 뭐 내 성취 추구에 몰빵한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3번과 그래도 잘 지내보고 싶다. 우리가 막 되게 쫀쫀하고 뜨겁고 강렬하게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진 못하더라도 3번이랑 잘 관계를 풀어 나가보고 싶다는 건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추구미도 계속 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입장에서는 나는 나만 보지 않는 사람 필요 없다 뭐 라고 하신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 3번 분께 드리는 상대방에 대한 처신 조언을 볼게요. 가장 현명한 처신 조언이 무엇일까요? 3번 분께. 3번 분께 드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현재 3번 분께 가장 좋은 처신 조언을 주세요. 음, 3번 분도 상당히 지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3번 분은 일단 있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번 분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닌 건 분명히 알겠어요.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긴 어렵겠죠. 상대방도 나름대로 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걸 하는 건데 3번 분도 참 이 관계를 장기간 놓지 못했을 확률이 있겠다. 이 관계가 사실 가능성이 없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있어요. 근데 있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주역은 또 주로 이제 조건문이 많습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시고 뭐뭐 하면 뭐뭐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기라고 이렇게 하면 흉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3번 분께 드리는 조언을 좀 보게 되면 좀 3번 분이 컨트롤 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흩어질 환자를 쓰는데 물안개처럼 그죠?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상대방의 감정 첫 번째 카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3번 분이 상대방을 뭐 리드하던지 뭘 더 해주던지 어쩌고 할 때가 아니구나. 3번 분도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운명이라면 만나지겠지.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라는 상태거든요. 이게 맞고 어떤 불쑥불쑥 마음에 어떤 하고 싶은 말이나 충동이 올라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미 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하셨다. 네. 그래서 사실상 3번 분이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해서 지금 이 관계에서 3번 분이 당장 뭐 하셔야 될 게 없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점이 있다라면 우리 3번 분께서 이 관계를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버리셨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있는데 3번 분께서는 내가 이 관계가 꼭 되어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안 된다고 문을 닫지도 않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Let it go, Let it go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저 이제 겨울왕국. 이제 Let it go가 이제 완전 빠이.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잘 가라. 이게 아니라 이 관계를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리라. 내 계획대로 되리라는 생각을 그냥 놔버려라. 그럼 이제 이 관계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걸 그냥 퍼즈 버튼 눌러놓는 거예요. 전 일시정지. 왜냐면 이제 3번 분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다. 3번이 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불쑥불쑥 뭔가 화가 나서 막 카톡 보내고 싶어도 참으시고 일단은 지금은 만나도 좋고 만나지지 못해도 좋다. 좋진 않겠지만 만나도 내 삶에 좋은 쪽이고 이렇게 놓아버려도 좋은 쪽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될 일은 된다. 안 될 일은 안 되는 게 좋은 쪽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3번 분 리딩 쉽지 않았으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책갈피 골라주신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하게 관계가 좀 명확히 보여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한 번은 끝난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관계가 뭐 연인으로 만났다가 끝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관계성이 한 번 이상 종료가 되었다 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4번 분께 고백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렴 했다라든지, 혹은 4번 분이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는 좋은 친구까지가 좋은 것 같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계적 종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분명해 보이는 건 그거거든요. 이제 뭔가 한 번의 관계가 종료되었다 라는 점. 한번 리딩을 드려보면, 오늘 주제가 상대방 분의 이제 상세한 속마음인데요. 상대방 분은 지금 뭔가 좀 명확해졌어요. 본인 나름대로는. 뭐가 명확해졌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라는 우리 또 유명한 윤종신 선생님의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오냐, 왜 오려고 하냐 4번한테. 이걸 좀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설레임이 있어요. 4번 분에 대한. 4번 분이 뭐 두 분이 동성이시든 이성이시든 이성적인 어떤 설렘과 호감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관계를 뭐 지금 연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온다 라고 말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 부분은 이분이 좀 고민을 아직도 해요. 예. 그래서 4번 분 입장에서는 네? 뭐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이 관계를 연인 땅땅, 뭐 독점 관계 땅땅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기보다는, 뭐 나는 4번 만나면 감지덕지지, 충분하지, 감사하지.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되게 아직은 미해결 과제가 많다, 해치워야 될 어떤 문제들이 좀 많다 라고 상대방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만약에 상대방이 봤을 때 뭐 연인으로 가려고 한다라면 치워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러길 원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다, 해결하는 중이다 라고 봐요. 해결하는 중인데 그 ing, 지금 뭐 진행 중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 다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사귀자 이건 아닌 거예요. 나랑 만나자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면.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이례적인 리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리딩을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귀자는 연락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이 사람이 해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해결을 하고 오시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이 관계를 뭔가 영속적인, 분명한, 오래가는 무언가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가 될 건데, 아마 두 분 사이에 이 상대방 분이 해결해야 될 무언가, 뭐 누군가들의 반대일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을 설득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아직 뭐 취업 준비 중이야 라고 한다라면 뭐 취업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갖가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겠다, 난 해결하고 나는 이 관계를 뭐 아니면 도로 만들겠다. 근데 이분의 지향은 4번 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면, 분명한 어떤 결과, 보상,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이 관계를 시작해 볼 만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되게 젊은 분들, 취직 못했다 아직. 예. 취직했어. 4번아 나 취직했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좀 우리 친구, 저희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4번아 나 이제 저번에 사업했다가 망한 거 다 갚았고
이제 우리가 시작해 볼 만한 어떤 기반이 잡혔어. 뭐 이런 거죠. 있어야 돼. 이분은 상대방 분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그걸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4번분에 대한 마음은 당장 오고 싶어요. 당장. 예.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오해들 다 풀고 관계 회복하고 싶고 새로운 시작하고 싶고. 예.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 그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상황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이분이 봤을 때. 아, 너랑 나랑 노는 물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가 안 맞잖아. 그래서 난 진짜 지금 첫 단추 깨고 싶어도 그게 어렵다. 예. 분명히 우리는 파탄이 날 것 같다.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시작되면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좋은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나는 4번을 좀 보살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돌봐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막 무능해요. 내가 지금 유능하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화도 나. 예.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아무리 이렇게 충동적이고 막 격하다 한들 사실 나는 지금 이 관계를 어찌 운영해야 될지, 이 관계를 어떻게 좀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너에게 간다를 하고 싶은데, 방황하고 있죠. 예. 약간 홀로서기의 카드기도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자기가, 우리가 집에서 독립을 한다고 칠게요. 원가족에서 독립을 해. 독립을 하면, 한 명의 성인으로서 내 밥벌이하고, 뭐, 나 자신을 삶을 잘 이끌어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던지 아니면 뭐 저기 주변 내 가까운 지인들 나한테 잘해준 분들한테 좀 선물도 해드리고 막 이런 정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홀로서기 뭐 그런 거잖아요. 자립?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시든 간에 난 아직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앞서 가봤자 관계는 파토가 날 것 같고 지금 시작해봐야 불행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뭔가 절망과 싸워서 이 문제와 싸워서 어떤 결과적으로 드디어 내가 바라던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관계를 그때부터는 헤어지지 않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 라는 게 상대방의 입장인 것이죠. 그럼 이제 4번 분은 내가 뭐 영원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냐.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처신을 볼게요. 4번 분께 드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처신을 주세요. 분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가장 좋은 처신을 주세요. 참 영향을 받지 말래요. 우리 4번 분은 상대방이 뭐 어떤 동요를 하든 4번 분을 흔들려고 하든 지금은 동요할 때가 아니래요. 너무 명확하죠. 뭘 할 생각도 하지 말래요. 4번 분 지금 자기 하나 챙기기도 버거울 수 있다. 4번은 지금 일단 수면 부족 또는 뭔가 이제 자신의 삶 자체에서 4번 분이 좀 고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을 먼저 챙겨야 돼요. 상대한테 무슨 처신을 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좀 명확하게 나와요. 4번 분. 제가 이거는 지금 추가로 또 뽑아볼 부분이 있을지 뭔가 너무 명확해서 4번 분 회복하시래요. 4번 분이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사인을 보내든 현재 지금 뭐 조만간 이런 부분들은 지금 4번 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관계에도. 4번푼은 고갈된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셔야 돼요.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게 마사지라도 받아라.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아라. 이렇게 되게 올드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20대 때부터 올드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포함이 되고, 저는 잠이 잘 안 오는데, 뭐 이러시면 뭐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멜라토닌 안 들어간 수면 보조 음료도 많고, 그죠? 각종 저도 쓰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수면 안대도 있어요. 되게 예쁘죠. 앨리스 레벨하고 귀도 막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귀마개, 실리콘 귀마개도 있어요. 얘가 3M보다 좋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귀가 안 아파요. 이런 거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회복템, 회생템을 구비하셔서 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소생시켜라 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구할 때가 아니다. 누구의 감정에 응답할 때가 아니다. 상대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오는 것은 상대방도 준비가 덜 됐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관계가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명확해버리면 4번분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이 상대방한테 닿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고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운의 흐름이 지금 당장 만나는 걸 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 나름대로 자기 혼자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 속에 깨닫는 게 있을 거고 4번분은 4번분이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돌보고 케어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 그때 또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준비된 두 사람이 만나지는 게 이 관계의 진정한 첫 단추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리허설이었을 수 있어요. 예고편. 그렇다.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은 이 관계가 한번 끝나고 쿠키 영상에서 진짜 시작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데 4번분이 아마 과거를 반추해보고 자꾸 돌이켜보고 리플레이를 해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4번분이 사람들에게서 좀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4번분이 인기가 좀 있다고 하니 많다고 해요. 4번분이 사람들 이 상대방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좀 얻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사람들은 기빨려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의 리딩을 드려야 돼요. 뭔가 명확하게 나에게 불필요한 관계들을 가지치기 하고 어떤 나 자신의 소생을 위해 힘쓰는 게 좋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보여지는 부분은 4번분이 잘 안 나가서 그렇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기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주목을 받는다 하는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귀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의 운이. 그렇다면 4번분은 과거의 실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과거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쵸? 이걸 이제 단절하고 벗어나서 사람들 사이로 가라. 되게 퀄리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나 자신도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고요. 내가 뭔가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확실히 지금 인기 운이 들어오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회복을 좀 하시고 컨디션이든 이제 심신이 지쳐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잘 회복을 하시고 자기 돌봄, 자기 관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내가 얻는 배움과 관심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4번분의 회복을 도울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지금 상대방 분이 이걸 준비를 하는 동안 4번분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라는 건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이 뭔가를 자기를 돕기 위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준비도 빨라져요. 4번 분이 막, 아유, 나는 그러면 상대방이 그 기나긴 세월 나 이미 기다렸는데, 여기서 뭘 더 기다리며, 아, 난 그럼 누워 있을란다. 이게 하시면 상대방의 이런 노력들, 이런 시도들이 4번 분을 너무 지치게 할 수 있어요. 4번 분 입장에서는 4번 분만의 어떤 자기에게 집중된 자기 관리, 셀프 케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아,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구나. 아, 상대방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이 관계가 보다 스무스하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4번 분들은 현명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와요. 4번 분이 보기에는 열심히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열심히 한다.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한다. 그 사람 나름의 최선과 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분의 노력과 최선을 자기 관리와 자기 양생, 자기 케어, 자기 돌봄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기 발견을 하기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 리딩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스님들 반갑습니다. 커피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참 클로징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간 양생에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구해야 된다. 네,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서플리먼트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챙겨 먹고 제 수면 부족이 좀 이제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안 그랬는데 굉장히 잘 자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해결해 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그쵸? 수면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4번 리딩에서인가 막 안대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도 쓰시고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런 안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귀마개도 쿠팡에 팔더라. 이거 쓰면 귀가 안 아프다. 네,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과열되면 이제 화기가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건강은 무엇인가요? 두 한 조결이다. 머리는 차갑게, 그쵸? 이제 발은 뜨뜻하게 이런 건데 이제 굉장히 엄청 올드한 얘기 같지만 이제 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뭔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 막 눈에도 막 열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열을 내려야 돼요. 열을 내리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양생법이 있죠. 그쵸?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거는 뭐 미신이 아니라 하나의 또 음양의 원리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느 때보다 자기를 좀 친절하게 돌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아, 쉽지 않네요. 정말 이 화기가 펄펄 끓는 이 시즌은 저에게 쉽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이 많아요. 진짜 저에게 깨달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아, 그때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누군가의 어떤 몇 년 전, 몇십 년 전 어떤 마음, 상태,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말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이해, 아하의 순간, 아하 모먼트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 그게 원래 많은데 요즘에 더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뭔지 아시죠?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런 거였군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가끔 있죠. 근데 막 대부분 약간 때리면서 와요. 때리면서 아, 아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오면 이제 저는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는데 이제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권하고 있는 모닝 페이지, 아침에 일어나 눈곱도 떼지 말고 바로 펜을 들어 세 장 쓰기, 세 쪽 쓰기, 세 장 아니고 세 쪽. 이거를 이제 수십 년째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꾸밀기도 써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이 모닝 페이지가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를 알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러블스님들과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저기 뭐 아티스트 웨이가 16주인가? 12주인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과정이 있어요. 몇 주 과정이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 심화편이고 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보면은 얘가 제가 이거 초판 가까이 된 되게 옛날 걸 썼어가지고 지금 이건 최신판이거든요. 진짜 새 거예요. 30주년 특별판. 제가 20년 전에 사서 봐가지고 얘가 지금 몇 주짜리냐면 윅 12주네요. 12주짜리 어떤 진짜 자기 발견과 창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꼭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자기 발견을 같이 하자. 이런 것도 멤버십으로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기 독서 모임도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저기 책 읽기, 책도 제가 혼자 막 이 고민 저 고민 해보다가 지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고 싶은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고요. 쭉쭉쭉 그 다음 책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나름대로 이 빌드업의 어떤 다 이 근거 있는 주제 선정, 책 선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욱 잘 사랑하기 위한 모임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언제 하지? 언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ASAP 하고 싶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러블스님들의 생각도 궁금해요. 그래서 라이브로 만나 뵙고자 했는데 이 또한 체력이 필요해서 제가 요즘 약간 금이 녹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을 좀 살려가지고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좋다는 건 서로 이제 성분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또 장기간 망가뜨려온 체력이 한두 달 만에 소생되진 않더라 라는 게 있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며 운동도 다시 가야겠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벌써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7월은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7월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휴가를 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다. 뭐 일과 삶이 막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고집 부려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며 지금 이 찍고 있는 유튜브며 모든 것을 좋아하는 일로 고집스럽게 채운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휴가 가서 찍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우리 러버스님들은 괜찮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에 라이브를 켰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의 체력을 조금만 며칠만 더 키워서 조만간 공지 드려볼게요. 그게 또 놀랍게도 여러분, 김동률의 리플라이, 답장이라는 노래가 따로 있나? 아무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알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러블스님들한테 편지를 한 2번 썼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근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진심이면 이거 못 올리는구나. 전송을 못 누르는구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관운이 들어서 그런가 하면서, 네, 원래 저는 이제 막 생각났어. 이렇게 막 써 1필이지.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저는 참 뭐랄까 더뎌지고 있다. 죄송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네, 또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러버스님들은 다 믿어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